안녕하세요. 온토리TV 민수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입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반가워요. 대표님. 굉장히 화사한 봄꽃이 옆에 활짝 피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아까 제가 메이크업을 간만에 받고 청담동에서 여기를 오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네. 누가요? 꽃들이 만발해서 오늘 대표님도 아름다우십니다. 저는 혼자 거울 보고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이건 줄 알고. 제가 오늘 사실은 이제 대표님 만난다고 해서 이것도 여쭤봐야 될 것 같고 저것도 여쭤봐야 될 것 같고 궁금한 게 되게 많아요. 네. 오늘 저희가 이제 알아볼 게 예뻐질 수 있는 방법. 그리고 혼자서, 그것도 혼자서 예뻐질 수 있는 방법. 아주 중요하죠. 제가 요즘에 그 피부 트러블이 할 수 있는 건 정말 다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한번 좀 보세요. 네, 조금 그쵸? 많이 올라와 있고 예민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아마 그 예민하다라는 단어를 지금 저만 쓰는 건 아닐 것 같고요. 맞아요. 많은 분들이 또 사용하고 계시죠. 그렇죠. 어지간하면 저 피부 좋아요라고 하는 사람들 잘 못 봤거든요.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누구나 갖고 있는 고민이라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뻐지고 싶고 피부 결이라던가 뭐 톤이라던가 이런 건 관리하고 싶은 분들 많으실 텐데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꿀팁들 그리고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정보들을 오늘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거는 사실 보습에서 가장 첫 번째 시작해야 되는 게 어떤 건지 아세요, 대표님? 보습에서 처음 시작해야 되는 거? 저희는 보습하면 무조건 수분크림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렇죠. 근데 실질적으로 보습의 가장 첫 번째 단계는 클렌징 단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클렌징 단계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클렌징 단계에서 저희가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 또 제품의 유형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사용 방법도 알아야 될 것 같은데 맞아요. 뭐부터 좀 알아보면 좋을까요? 일단 대표님 클렌징 왜 한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저는 메이크업을 하기 때문에 메이크업을 지워내야 되는 상황인 거죠. 맞아요. 클렌징의 목적 자체가 메이크업을 제거하고 노폐물을 제거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단계에 맞는 요즘에 클렌징의 타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나에게 맞는 클렌징 타입을 잘 고를 수 있도록 그 타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제품이나 이게 나한테 맞는 건가? 그런 걸 또 여쭤볼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럼 대표님은 지금 어떤 클렌징 타입을 쓰고 계신지 여러 가지 쓰고 있어요. 좀 이뻐져 보겠다고. 1차로는 뭐죠? 얘 이름이 뭐죠? 이렇게 화장솜? 이름도 몰라요. 솜. 화장솜. 솜에 그 워터 클렌징 묻혀서 워터. 클렌징 워터 묻혀서 한번 닦아내고요. 그리고 로션 발라서 한번 또 닦아내고요. 그리고 나중에 튜브에 있는 거 젤 형태의 걸로 폼클렌저로 한 3개 정도를 쓰고 있는데 너무 많나요? 많이 과도하게 사용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일단은 2단계 정도로만 줄여도 굉장히 안전할 것 같은데요. 클렌징 제품에 맞는 타입을 먼저 설명드리고 어떤 피부에 어울리는지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뭘 빼면 될지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그 시중에 나와 있는 타입들에서 가장 첫 번째 나왔던 게 요런 크림 타입이에요. 맞아요. 요런 크림 타입 같은 경우는 스파츌라를 이용해서 얼굴에 적정량을 이제 덜어서 뭐 제거해주면 좋은데 이 클렌징 크림 타입 같은 경우는 분장을 좀 두껍게 한다든지 아예 이제 무대 공연 또는 뭐 분장 이런 분들한테는 클렌징 크림 타입으로 한번 제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2차 세안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같은 타입에 필요한 거는 클렌징 밀크 타입이라고 저는 선호를 해드리고 싶은데 밀크 타입이 사실 로션 타입이에요. 그래서 요즘 가장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타입이기도 하고요. 일단은 크림 타입에 비해서 굉장히 가벼워요. 그리고 느꼈을 때 산뜻한 느낌?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이 메이크업이나 립 메이크업을 항상 하잖아요. 그런 메이크업을 또 한 번에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다른 거 안 쓰고 그냥 걔로 다 닦아내도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제 아이 메이크업, 립 메이크업 따로 하는 메이크업 리무버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기능이 너무 좋아져서 한 번에
그만큼 자극을 덜하게끔 만드는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저도 걔네들도 다 따로따로 썼거든요. 너무 과했네요. 투머치였어요. 네. 얼굴에 그 클렌징을 너무 과도하게 하면 우리 피부에는 피부 장벽이라는 게 있어요. 그 장벽은 피부의 표피층, 제일 위에 있는 각질층에 있는데 그 각질층의 피부 장벽에는 NMF라는 천연 보습 인자하고 그리고 이제 세포 간 지질이라는 그런 성분들이 이렇게 있어요. 어렵네요. 네, 어렵죠.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집을 지을 때 벽돌을 이렇게 차근히 쌓아서 튼튼하게 짓는 그런 부분을 피부 장벽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과도하게 세안을 하거나 또는 너무 많이 제거를 했을 때는 이 부분이 무너지겠죠. 보습인자라든지 지질 같은 게 많이 벗겨져 나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예민해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문제성 피부, 예민성 피부, 아토피 이런 증상들이 나타난다고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과도하게 사용하는 거는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하나 뺄게요. 네. 그리고 아까 젤 타입을 사용한다고 했죠? 네. 여기 젤 타입을 제가 좀 가지고 왔는데 요즘 나오는 젤 타입도 역시 포인트 메이크업을 다 제거할 수 있어요. 한 번에. 예, 그리고 젤 타입에 또 좋은 거는 우리가 물과 러빙해서 이렇게 사용했을 때 얼굴에 이렇게 도포를 했을 때 굉장히 가벼워요. 그러면서 잘 지워지기 때문에 굉장히 사용감이 좀 편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유럽 같은 데서는 사실은 젤 타입의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 이유가 페이스라든지 바디 같은 경우는 유럽에서는 이 젤 하나로 사용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심지어 그 헤어 제품도 젤로 이렇게 사용한다고 하는데 충분히 그렇게 가능한 타입이 나와서 요즘 많이 선호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2, 3년 전부터 나왔던 게 클렌징 워터 타입인데요. 워터 타입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젊은 친구들이 되게 선호를 해요. 네, 왜냐하면 느낌 자체가 굉장히 가볍고 산뜻하다라는 게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이런 무스 타입인데요. 용기에 이렇게 거품 형태로 나올 수 있게 나와 있어서 이거를 얼굴에 이렇게 도포하고 그리고 세안을 하면 되는 거라 민감성 피부 있죠? 그 민감성 피부에 아주 좋아요. 저요. 네. 아침 세안으로 특히 강추드립니다. 우리가 자고 일어나서 물로 세안하신 분들이 은근히 많으시더라고요. 사실은 그건 별로 피부에 좋지 않습니다. 밤 사이에 나오는 뭐 땀, 피지, 노폐물들이 또 얼굴에 묻어있기 때문에 이런 폼 클렌저를 이용해서 제거를 해주시면 가볍게 클렌징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그 폼 타입 같은 경우는 아이들 또는 임산부들 굉장히 예민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때 사용해도 굉장히 좋은 그런 타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비누 타입이 있어요. 예전보다는 선호도가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이건 최근에 나온 이제 그런 비누 타입의 제품인데요. 이런 제품 같은 경우는 혹시 민 대표님 pH가 뭔지 들어보셨어요? pH는 많이 들어봤는데 그게 정확하게 왜 수치가 이렇게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게 뭘 의미하는지는 잘 몰라요. 네, 보통 pH가 1부터 14까지 있는데요. 중성을 우리가 중간 7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이런 클렌저는 5.5인 약산성 클렌저를 사용했을 때 굉장히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비누 상태는 대부분이 여지껏 약 알칼리성으로 많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나온 비누는 중성에 가깝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제품 같은 경우는 뭐 아이들 씻을 때 얼굴 페이스는 이런 제품 그리고 바디는 이런 비누로 사용해도 무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 나온 최신 트렌드는 대부분이 그 산도 pH를 굉장히 중시하기 때문에 그래도 몇몇 제품, 좋은 제품들이 좀 많이 출시되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쓰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 이제 궁금한 게요. 피부 타입별로도 조금 더 잘 맞는 제품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거. 연달아서 궁금할 때만 물어봐야죠. 또 하나 궁금한 건 제가 아까 세 가지를 쓰고 거기다가 그것도 부족해서 립 지우는 거, 아이 포인트를 다 따로따로 썼잖아요. 한 2개 정도 쓰면 적당한 건지 어떤 제품에서 또 맞는지 민 대표님 같은 경우는 클렌징 젤 타입을 제가 권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아까 우리가 피부 메이크업은 유분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오일 성분을 제거했을 때 가장 깔끔하게 제거되면서 보습 인자를 많이 자극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 포인트 메이크업이라든지 베이스를 다 지워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폼 클렌저를 이용해서 세안을 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고 젤 타입이 사실은 물과 섞였을 때 거품이 많이 나요. 그래서 그거로 같이 하나로만 사용해도 크게 무방하다고 저는 봅니다. 좀 전에 하나 질문했던 게 또 뭐였죠? 무엇일까요? 갑자기. 어떡해? 네. 어떻게 하죠? 참 생각이 안 나네요. 열심히 답변하다 보니까. 질문한 사람도 지금 생각이 안 나. 그래서 까먹기 전에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럴 테니까.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질문이 피부 타입별로 좀 추천하실 만한 제품들. 네, 지금 임 대표님처럼 아까 얘기하신 그런 피부 타입 같은 경우는 클렌징 젤을 제가 권한다고 했잖아요. 네. 클렌징 젤은 사실은 모든 피부에 제가 봤을 때는 무난하다고 보고요. 아토피라든지 예민 피부에도 사실 괜찮은데, 지금 오일 타입 같은 경우는 좀 주의해야 될 그런 피부 타입이 있습니다. 오일 타입 같은 경우는 악건성 피부라든지 여드름 중에서도 왜 심하게 빨갛게 좀 염증이 있는 피부 있죠. 그런 피부를 화농성 피부의 여드름 피부라고 하는데 그런 피부는 좀 피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워터 타입 같은 경우도 사실은 건성 피부하고 예민 피부는 저는 권하지는 않습니다. 무스 타입 같은 경우는 사실 모든 게 또 무난하기 때문에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저희가 이제 뭐 피부 타입별로 요런 제품들 좋아요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아주 근본적으로 제가 어떤 피부 타입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만 하더라도 겉에는 굉장히 푸석푸석 유분이 도는데 안에는 푸석푸석한 느낌? 수분 부족형 지성 피부. 복잡하다. 그래서 수부지라고 많이 얘기를 드립니다. 안 좋은 거 다 가지고 있는 건가요? 안 좋은 것보다는 그런 피부들이 요즘에 많아요. 그래서 사실 피부는 16가지 타입으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는데, 그렇게 나누기에는 사실 이 시간에 설명하기 너무 어렵고요. 한 16부로 가야 되겠네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세안 후 내 얼굴을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상태에서 잠시 한번 지켜보는 겁니다. 근데 피부가 굉장히 당긴다. 그럴 경우는 어떤 피부일 것 같아요? 건성. 그렇죠. 건성 피부가 되는 거고. 사실 뭐 세안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금방 피지가 올라오는 듯한 느낌? 그런 피부는 지성 피부로 볼 수 있고요. 대부분의 얼굴을 보시면 저 같은 경우는 T존 부위라고 보통 얘기해요. 요 코와 턱까지. 여기 부분 같은 경우는 지성 피부예요, 저는. 그리고 U존이라고 하는데 요 부위는 또 저는 건성이에요. 그래서 저는 복합성 피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럴 경우는 세안제를 조금 분리해서 또 쓸 필요가 있어요. 저희가 지금 클렌징까지 알아봤고, 클렌징의 마지막 단계가 토너라고 제가 말씀을 하시길래. 아직 클렌징 넘어가기 전에. 그래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세안 방법이 되게 중요해요. 그렇죠. 세안 방법. 세안을 어떻게 하세요? 우리가 메이크업 딱 아까 지우고, 빡빡. 대부분이. 그리고 아주 빡빡. 그리고 집에서 우주가 세안할 때는 어떻게 하세요? 우주는. 잘 안 해요. 세안 안 하죠. 대충 이렇게 고양이 세수 하잖아요. 비누 살짝 한번 묻히고, 물로 한번 살짝 닦아내면 끝나요. 근데 사실 아이들 피부 세안 습관부터 잘 고쳐놓으면 사춘기 때 피지 분비가 많은 여드름 시기에도 좋아질 수가 있어요. 꼭 보여줘야 되겠네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한 뭐 이런 아이들 키즈폰 같은 경우는 사실 아이들 눈에나 입에 들어가도 아이들이 거부 반응이 없어요. 그 정도로 아주 순한 천연 성분으로 좀 함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가지고 세안하셔도 좋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일반 어른들은 우리가 대충 세안하시고 찬물로 하면 모공 수축이 될 거라는 생각에 찬물과 뭐 뜨거운 물 왔다 갔다 하시는 분도 계세요. 탄력이 생길 수 있다라는 생각에 굉장히 잘못된 정보입니다. 그러고 있었어요. 세안은 꼭 미온수로 하시고요. 이 세안을 할 때 사실은 이런 헤어 터번을 가지고 이렇게 머리에다 쓰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세안젤 가지고 이렇게 거품을 내는데 그 거품 내는 시간은 1분 정도 하시는 게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닦을 때도 제가 타월을 좀 준비해봤는데요. 대부분이 이렇게 많이 문대세요. 그쵸? 그럼 얼굴에 이 표정주름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닦으실 때는 톡톡 이렇게 살짝 예쁘게 닦아주시는 게 중요하고 마지막으로 설명드린 거는 세안을 다 한 다음에 아까 헤어 터번을 썼죠? 그 헤어 터번을 갖다가 벗긴 다음에 이 라인 있죠? 헤어라인하고 목, 귀 뒷부분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이런 코 망울 부분 이런 부분도 같이 꼼꼼하게 한 번씩 더 닦아주면 아주 깔끔한 세안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클렌징의 제일 마지막 단계를 토너라고 하셨던데. 네, 맞아요. 그 토너를 조금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준비해온 그 토너를 한번 진열을 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사실은 토너는 아침, 저녁으로 매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예, 이렇게 전문가 제품을 간혹 구입하시는 고객님들이 좀 많으세요. 네, 그래서 이분들이 사용하는 팁을 또 알려드리면 일단 토너 자체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들은 건 있어요. 피부결 정돈? 맞아요. 맞아요? 네네네. 피부결 정리와 함께 우리가 그 피부에는 유분과 수분의 그 비율이 있어요. 네. 유분이 30, 수분이 70일 때 가장 건강한 피부가 되는데 그 피부의 유수분의 밸런스를 또 맞춰주는 게 바로 토너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전문가 제품으로 클렌징을 쭉 한 다음에 토너를 이렇게 사용하는데요. 제가 여러 용기 타입을 좀 가져가 봤어요. 네.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꿀팁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이게 토너 성분은 다 비슷한 건데 용기가 다른 건가요? 네, 이제 있는 성분을 제가 덜었어요. 이게 보면,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분사형. 네네네. 네, 분사형으로 사용해서 사실 지금 보여드린 이유가 이 분사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샤워하고 나와가지고 토너를 얼굴만 바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간혹 바디에 발라도 되게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거를 페이스 바디로 물도 묻히지 않고 그 상태에서 그대로 발라주시면 흡수되는 속도도 되게 좋고요. 발랐을 때 느낌이 너무 산뜻해요. 또 요즘에는 아까 폼 클렌징 보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거품 형태. 아니 토너를 왜 이렇게 쓰나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사실은 이렇게 얼굴 되게 번 일어날 때 우리 바깥 활동하고 왔을 때 굉장히 얼굴 빨개지고 후끈후끈할 때 이 토너를 양 볼에다가 이렇게 발라주시고 그대로 흡수시켜 보세요. 이대로 놔둬요? 네네. 그럼 굉장히 촉촉해지는 느낌이 들면서 쭉 이렇게 흡수되는 느낌이 듭니다. 토너의 또 하나 꿀팁을 말씀드리면 우리 왜 올리브영 같은 데 가면 거즈를 팔아요. 마스크에 있는 그 거즈를 파는데 이 토너 용기에다가 이렇게 듬뿍 적신 다음에 냉동실에 한 30초 정도 이렇게 두면 30초? 네, 30초에서 한 1분 정도 사이 그렇게 해서 한번 얼굴에 쭉 이렇게 도포를 해보세요. 굉장히 그 진정 효과도 잘 되고 너무 시원해서 마스크가 없을 때 응급처치로 사용하기엔 너무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충분히 많이 알고 계시는 게 이제 미스트라는 건데 이 미스트 많이 쓰시잖아요. 이렇게 얼굴에. 네. 사실 헤어에도 많이 쓰는데요. 이런 미스트도 사실 토너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토너를 미스트 용기에다가 또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분사해도 충분히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천연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응용해도 굉장히 꿀팁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정보 주실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요즘 대세가 1일 1팩이잖아요. 그래서 마스크팩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사실 딥 클렌징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딥 클렌징 단계를 하고 마스크팩을 했을 때 훨씬 더 효과적인 홈케어가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도 기대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는 인사드릴게요. 네.